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들과 해외에 있는 북한 동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새롭게 국회 부의장이 된 이하경, 난리가 났으며 재벌집 강도 출신 공산혁명 수행한 자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4.10 총선이 끝난 후 영국의 BBC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번 4.10 총선거의 제목 자체가 한국 이대로 망할 것인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 4.10 총선에 범죄자들을 국회에 입성하게 만든, 공산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만든 절대적인 장본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또 법무부 장관 등 사법부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저질렀다. 한마디로 영국의 BBC가 한국 망해도 싸다, 망하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자유일보가 재벌집 강도 출신 새 국회 부의장 이하경이라는 글을 소상하게 실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 기괴스럽기까지 합니다. 22대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 민주당 의원 이하경 얘기입니다. 그가 이번에 새롭게 국회 부의장이 되는 날 연합뉴스는 시민사회 대부 평가받는 수도권 사선이라고 되려 그럴싸하게 포장했습니다. 변혁운동, 자금 마련차, 재벌 집 털다, 체포 이력이란 소개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누가 들으면 이하경이 홍길동이나 로빈 후드 같은 의족으로 알겠습니다.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 난민전이라는 공산주의 혁명 운동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혁명을 한 자였습니다. 1978년 12월부터 1979년 4월까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난민전의 전위 조직인 민투이가 난민전의 활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인 연쇄 강도 사건에 이하경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일명 난민전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78년 12월 서울 강남 일대의 부유층들의 집에 잇따라 강도가 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한 가운데 1979년 4월 27일 이 강도들은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자택으로 쳐들어가 최원석 회장의 일가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과 폐물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1979년 4월 24일 이 부분을 동아일보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당시 27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최원석 씨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이 집 경비원 K씨의 왼쪽 옆구리를 과도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금품을 털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신고를 받고 달려온 관악경찰서, 방배파출소, 홍의정, 순경과 격투 끝에 주범은 붙잡히고 나머지 범인 2명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범인들은 최 씨의 집에
대문 배를 누른 뒤 경비원 김씨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심부름 왔다고 대답. 김씨가 문을 열자 갑자기 김씨의 왼쪽 옆구리를 과도로 찌르고 반항하는 김씨와 10여 분간 싸움을 벌였다라고 동아일보는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짜 경향신문에서는 범인들은 이날 최원석 씨 집 대문에 초인종을 누르고 선물을 가져왔다라며 마당으로 들어와 경비원 김씨를 20cm의 등산칼로 위협, 김씨가 강도야 하고 소리치자 김씨의 왼쪽 옆구리 등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라고 경향신문은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 중에는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근환은 최 회장의 일가들에게서 중요한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 강도들이 혁명 군자금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근환은 강남 일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강도 사건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 비밀 혁명 조직의 소행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밀 조직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근환의 추적으로 이 사건은 난민전 전위 조직인 민투이의 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지하 비밀 조직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 포착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체포되었습니다. 난민전 사건으로 체포된 인사들 중에는 시인 김남주,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등이 있는데, 이 중 김남주는 이 강도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하며 이들은 2006년 난민전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파 측에서는 공산혁명을 한 자들까지 또 살인미수 강도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었느냐라며 노무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논란은 난민전이 공산혁명을 시도한 것이며 박정희 정권이 제야와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려고 만든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후에 이 사건의 가담자였던 이학영은 이 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나중에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된 이후 2012년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홍세화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20년을 조국에 오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좌파 진영에서는 이 범죄를 민주화 운동, 자금 모금이라는 등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며 미화해 왔습니다. 이학용은 총선 때 선거 공보물에 이런 글을 실으며 자신의 범죄를 미화했습니다. 이학용은 강도입니다.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오려 했던 강도입니다. 이학용은 도둑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근심을 훔쳐간 도둑입니다. 피로 얼룩진 그의 민주화 운동에 또 투쟁에 대한민국은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수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공범이었던 차송환의 인터뷰 발언들과 그걸 실은 한겨레의 기사 논조를 봐도 이학용을 가리켜 시민운동가로 지칭하고 자신들의 강도 행위를 난민전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재벌 2세들의 여러가지 오만하고 일탈적인 행동이 많았던 상황이라며 사실상 공산혁명을 한 이학용.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더 기겁할 일은 이 조국 같은 자입니다. 지난 40여 년 좌파 진영이 이걸 위로운 행동으로 묘사한 점이며 12년 전 총선 때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이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썼던 글, 이하경은 강도입니다. 피로 얼룩진 민주화의 투쟁에 대한민국은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수여했습니다. 조국의 치기와 삼류, 시민의식이 기도 안 찹니다. 유공자란 노무현 시절 난민전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는 조국 같은 자가 나서서 이하경을 의적으로 애써 포장해줘야 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가 강도 상해죄가 있는 반국가 사범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눈만 끔뻑입니다. 아무래도 이 나라가 갈 때까지 간 것일까요?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야 이런 정신적 퇴행 그리고 정치적 창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의전 서열은 대통령 다음인 2위, 부의장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자리에 강도상해 전과자 출신 이하경이 가당키나 할까요? 22대 국회의 앞날이 정말 두렵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정광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제2의 4.19 국민대혁명, 제2의 5.16 국민대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